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가 개인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몇 달 전에 있었던 첫 시리즈 세 분께서 발표해 주셨고 오늘 또 세 분 발표가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여러 가지로 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저희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쪽 저희 체육과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체육과와 다른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연구가 어떠한 방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실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들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연구와 관련돼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제를 감성과 감정의 이해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을 통한 측정의 변화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이런 그 연구 주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어떻게 보면 학생 때부터 쭉 있어왔던 그 연구 관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연구가 예전부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전공은 스포츠 마케팅이에요. 스포츠 마케팅인데 왜 이런 연구를 하나 그럴 텐데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그냥 물어보면 에이전시 아니면 마케팅 회사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학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이거를 통해서 스포츠를 보다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스포츠를 하나의 상품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론들도 많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밑에 있는 그 마르틴 주커만이라는 교수를 박사과정 때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하여튼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얘기하신 게 이 감정이라는 부분이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특히 이제 공대나 이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이쪽에서 이제 감정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 감정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더 나은 그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을 이제 보면은 감정적인 요인, 인지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물적 요인 이렇게 네 가지로 많이 나누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이 감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에 있는 그 모리스 홀브룩이라고 콜롬비아 대학 경영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본인에 대한 자화상을 그릴 때 왼손으로 자화상을 그릴 때랑 오른손으로 자화상을 그릴 때 자기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자화상이 굉장히 틀리고 그 다음에 좌뇌 우뇌 이러한 내용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소비에 있어서 인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감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그 산업,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예술, 문화, 스포츠, 여가, 그 다음에 영화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그 행동 그리고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뭐 2002년 월드컵 때 뭐 학교 안 가고 뭐 빨간 옷 입고 응원하고 뭐 이랬던 경험 아니면은 프로야구를 보러 갔을 때 뭐 자기가 응원한 팀이 이겨서 그 흥분이라든지 이러한 그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보면은 인간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소비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비이성적 인간의 비이성성을 중요시하고 그 비이성성에 기초한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단순히 스포츠뿐만 아니고 뭐 영화라든지 뭐 야동을 보는 것도 포함해야 되나 할지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쾌락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근에 했던 연구들인데 최근은 아니고 한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했던 연구들인 것 같아요. 뭐 플랫폼에서 유튜브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 판타지 스포츠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한 10조 가까이 되는 규모의 10빌리언이면 10조 맞죠? 10조 규모의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비디오 게임과 비슷한 이러한 뭐 그러한 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일렉트로닉 월드 마우스 이웜.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좀 하면서 저는 뭐 다른 연구들 뭐 데이터 세컨더리 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우에는 한 팀의 그 심판을 봤을 때 그 리그에서 1위하고 있는 팀이 그 심판만 보면 한 5년 동안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좀 발견을 하고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그 마크 큐반이라는 그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통화를 했는데 이 구단주가 알고 있더라고요. 데이터는 없는데 이 심판만 나오면 자기가 진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구단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이 데이터베이스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심판이 뭐 마피아하고 연루되고 뭐 해갖고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성폭행에 관한 연구는 좀 질적 연구에 가까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실제로 스포츠 성폭행이 있는 그 데이터를 보면 그 결과에서 자 스포츠 성폭행 누가 제일 많이 범인일 것 같습니까? 네? 코치, 감독, 또 동료 선수 뭐 등등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스포츠 성폭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미디어에서 그 기자들이나 리포터들이 성폭행, 성추행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성폭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는 이 영어로 하면 섹슈얼 허래스먼트인데 성추행에 가까운 거죠. 근데 기자들이 이제 말로 좀 상처를 주거나 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빈도가 있었던 거로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센 여성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얘기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신고하는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캐릭터에 눌려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빅팀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실제로 보면은 참아야지 좋은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 실제로 보면은 이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걸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베이하고 인터뷰하고 뭐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좀 계속 특히 한국에서 요즘에 프로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특히 뭐 대학이라든지 중고 그 팀에서 좀 많이 일어나서 최근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연구들이 좀 오래전에 진행을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러한 것이 뭐 몇 년 후에 실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럴 때 뭐 어떠한 의견을 내는 것보다 보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밸류풀이 입장에서 좀 했던 연구 결과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그 도박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그 도박에 관련된 연구 중에 저는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저의 철학 중에 하나는 제가 우선 재밌어야 된다고. 재미없으면은 연구가 재미가 굉장히 힘든데 그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그 과정도 재미있고 결과가 재미있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연구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슬롯머신 요 컴퓨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슬롯머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드는 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챌린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막 책 보고 해갖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이 돌아가는 거 그림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이게 돌아가는 이 스핀의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얼마나 자주 이기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작을 해서 이런 조작이 있을 때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떨 때 도박에 실제로 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했고요. 이런 연구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뭐 물론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 니얼 미스라고 있습니다. 거의 됐는데 777이 가장 잭팟인데 777이 이제 오다가 딱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이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로 저희가 돈을 뭐 주고 그 돈을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를 좀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아까운 잭팟 한 2번 정도 주면 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 걸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 어떠한 감정이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은 즐거움이라는 그러한 감정보다 실제로 보면은 arousal, excitement의 그 감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excitement 레벨을 극대화하면 할수록 카지노라든지 도박장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와 유사하게 이 이후에 뭐 보면은 그 슬롯머신 같은 경우 뭐 외국에 나가서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트레이가 전부 그 쇠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어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소프트하게 이 트레이가 돼 있어서 동전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면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쇠로 된 트레이로 만들고 잭팟이라든지 작은 그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냈는데 뭐 한 2,000원 벌었다 해도 위에 사이렌 돌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해서 나중에 이제 집까지 날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도박에 빠져서 하는 이러한 것들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도박에 빠지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성향, 그 개인 성향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자구추구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미신을 믿는 성향, 뭐 belief in good luck, 뭐 이런 것들 개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들이 또한 감정과 인터랙션을 해서 도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는 이거는 미디어 폭력에 관한 연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굉장히 좀 한국에서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스포츠에서. 뭐 스포츠가 갖고 있는 내재적으로 바디 컨택트라든지 피지컬리티 이러한 부분이 스포츠에는 어쩔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폭력적인 스포츠에 어린 아이들이 노출이 됐을 때 실제로 보면은 공격적인 행동이 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기본적으로 폭력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 앞에 보면은 뭐 호암 마마처럼 뭐 이렇게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실험 세팅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여러 가지 미디어 컨텐츠에 노출이 됩니다. 노출될 때 뭐 폭력적인 거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비폭력적인 거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고 이 노출이 된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건데 폭력적인 행동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뭐 심리학에서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뭐 미디어 리서치에도 사용하는데 그거를 좀 변형을 해서 이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능력으로는 굉장히 챌린징한 거였는데 하여튼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이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녹색 이 스퀘어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순간 이 스타트 버튼을 빨리 누르면 두 명이 페어로 시합을 하는데 빨리 누른 쪽이 상대방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뭐로 공격을 하려면은 전기 충격. 전기 충격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리스트밴드가 있어요. 리스트밴드를 해서 이긴 쪽이 상대방한테 공격할 때 이거를 레벨을 정해서 내가 10을 준다고 해서 10이 굉장히 센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데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고 좀 찌릿한 것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그 프로그램에 노출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퍼니시먼트를 상대방한테 가하는 거로 발견을 했고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IRB 2년 걸렸습니다. 받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뭐 exempt부터 expiry 해갖고 뭐 풀 리뷰까지 있는데 풀 리뷰보도 여러 번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이들 상대로 IRB 해야 되면은 대학에서 하나 IRB 말고 초등학교에 또 IRB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고 또 IRB 또 과정을 다 따로 걸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해야 돼. 뭐 어렵지 않다, 뭐 충격이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애들이 이런 거 몇 번 한다고 해서 폭력성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뭐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 연구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감정을 재는데 처음에 도박 연구할 때는 감정을 재는 거를 셀프 리포트 해갖고 스케일 디벨롭먼트 돼 있는 거 PAD 스케일이라는 거를 쟀고요. 여기에서는 감정을 아까 얘기했듯이 스포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익사이트먼트, 얼마나 흥분을 하느냐. 그래서 흥분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공격 성향을 나타내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재는 게 이제 블러드 프레셔하고 뭐 하트레이트 이런 거 재서 그걸 이제 익사이트먼트 레벨로 뭐 오퍼레이셔널라이즈 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측정했고 한국 또 미국에서 또 같은 실험을 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린이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런 폭력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폭력적인 프로그램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폭력 성향이 발현이 되는 게 아니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실험 피험자들을 화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 화나게 만드는 과정이 꼭 화나지가 않으면은 폭력적인 거를 보더라도 실제로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 5분 동안 온라인 서베이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5분 후에 에러 메시지 딱 띄워서 조금 화나게 만들고, 또 하나 했던 게 여러분 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GRE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GRE 뭐 한국에서는 굉장히 수준에서는 쉬운데, 이 어린애들 수준으로 GRE 수학 문제, 산수 문제 한 10개 내서 못 풀면은 굉장히 바보인 것처럼 이제 실험자가 만들어서 그것도 못 풀어 막 이렇게 해서 좀 화나게 우선은 만들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이런 미디어에 노출시킨 후에 폭력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과학적이고 제 IRB 때문에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구 결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 많이 나타냈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아이들이 하는 공격적인 행동에도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아이 트래킹 관련된 연구인데요. 이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에 노출을 하고 무엇을 보고 스포츠 관람 중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노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러한 프로구단 같은 경우에는 에이보드 광고라든지 스폰서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큰 부분인데, 아이 트래킹 관련된 연구에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팀하고 좋아하는 팀이 이겼을 때, 좋아하는 팀이 졌을 때, 싫어하는 팀이 이겼을 때 이렇게 감정을 좀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노출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과에서 이제 갖고 있는 이 아이 트래커가 상당히 비싼데, 프로그램 돌리는 그 USB 요거 하나가 거의 10,000불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과 건데 제가 USB 꼭지를 잊어버렸는데 꼭지가 100불이더라고요. USB 그 뚜껑.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아이 트래킹 하는 굉장히 싼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에 있어서 이 시각적인 노출이라든지 청각적인 이 오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저는 시각적인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향후에는 청각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러한 요인들, 냄새 마케팅 요즘에 굉장히 뜨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향후에는 좀 연구를 좀 진행할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했던 연구는 개인적으로는 했던 연구들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인 좀 데이터를 주는데 좀 도움이 된 거에서 좀 의미를 찾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저희 학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라든지 아니면 서베이라든지 이쪽 연구를 많이 하는데, 실험 연구에서 실험 연구 디자인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조금 제가 좀 특화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왜 스포츠 마케팅 연구야? 스포츠보다 심리학 연구일 수도 있고 일반 마케팅 연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각적인 거면은 다른 쪽 연구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박사학위 때부터 저희 쪽 분야 말고 뭐 보건, 뭐 심리, 사회학 뭐 등등 좀 되게 다양하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배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딴 그 저희 학문에 있는 그 학계에 있는 그런 분보다는 조금 이 넓이는 좀 넓은 편이고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또 나중에 단점을 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기존에 있었던 이론들하고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제가 롤 모델이 되는 이런 연구자들의 그런 연구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쫓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안에서 조금 저만의 색깔을 갖고 좀 한 단계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잠시 저희 연구의 단점이 있는데 우선 저는 스포츠 마케팅에 있고 스포츠 마케팅에서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이게 왜 스포츠 마케팅 연구야? 다른 데 가. 이런 분이 있고요. 특히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젝션 레이트. 리젝션 레이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뭐 임팩트 팩터라는 게 그 저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 거고 저도 굉장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지수이긴 한데 낮은 데서 떨어지고 높은 데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저의 연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 리젝션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감정과 연관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학계에서 골프를 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골프 양말이에요. 평범하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고 무릎까지 오는 양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연구들이 이렇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거를 사는 거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러한 양말을 사더라고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비헤이비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비헤이비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뭐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러한 좀 특이한 것에 대한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진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10명 중에 9명이 이걸 사면은 10명 중에 9명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남들이 왜 안 하는 음악을 듣고 남들이 신지 않은 가끔 보면은 저희 과에서도 머리 거의 삭발을 했는데 뭐 가운데만 남겨놓고 이런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뭐 그거에 관련된 실험들을 지금 한 2-3개 진행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할 생각은 없고요. 계속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지금 같이 있는 이 연구팀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편으로는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챌린징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콜라보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연구는 특히 학생분들
연구 시작 굉장히 잘하시는데 연구 끝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끝까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가 안 나오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어도 페이퍼로 컴플리트 돼갖고 서미션까지 거기가 저는 컴플리트된 하나의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재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 중에 하나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른 연구도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하는 주로 실험 연구는 저희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펙트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매니플레이션도 뭐 예를 들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피겨 스케이팅 하고 그 다음에 거의 그 UFC 같은 굉장히 상극에 있는 그런 스포츠를 학생들, 그러니까 피험자들이 노출을 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봤는데, 또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익사이트먼트 레벨이 피겨 스케이팅하고 UFC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UFC가 당연히 높죠. 근데 남학생은 피겨 스케이팅이 높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완전히 망가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어라우저, 그러니까 익사이트먼트가 중요한데 예쁜 언니들이 피겨 스케이팅을 타니까 어린 남학생들이 익사이트먼트 레벨이 UFC 볼 때만큼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한 차이를 못 냈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접고 다시 그 피겨 스케이팅 빼고 다시 뭐 양궁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다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피험자 구하고 뭐 이러고 IRB 하고 뭐 다시 또 처음부터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항상 얘기하는 게 독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라이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크리티컬 싱킹하는 능력 배양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연구 경험을 많이 하시면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가 길었나요? 시간을 못 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를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